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전기를 가장 적게 소비하는 암호화폐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암호화폐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제가 마주하는 댓글이 꼭 있습니다. 공부 좀 더 하세요. 나름 비트코인에 대해 오랫동안 지켜봐왔고 백서도 보고 이래저래 공부도 했으니 이런 영상도 만드는 건데요. 이런 댓글을 쓰는 분들에게 저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제발! 오늘은 머스크 형님의 배신에 이어 비트코인이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머스크 형님이 현지 시간 5월 16일 트위터에서 한 사용자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테슬라가 나머지 비트코인 보유 자산을 버린 것을 알게 되면 다음 분기에 스스로를 책망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자 정말이다 라는 답글을 머스크는 남겼습니다.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처분했거나 팔 계획임을 시사한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설레발이 한참인데요. 이 말 한마디에 5만 달러 재진입을 시도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급격히 4만 3천 달러대까지 떡락했습니다. 그 뒤 그는 또 수습에 나서며 비트코인을 안 팔았다고 트윗을 남겼는데요. 적당히 해라, 적당히. 지난 영상에서 머스크 형님의 배신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 5월 13일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지원 중단을 발표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제 지원 중단의 이유를 비트코인 채굴에 많은 전력이 사용되고 이로 인한 환경 파괴가 심하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에 궁색한 변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이미 인지하고 투자했을 거란 뜻이죠. 머스크 이전에도 비트코인의 전력 소비에 대한 이슈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비트코인은 인류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방법보다 전기를 많이 소모한다고 말했고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비트코인은 거래를 수행하기에 극도로 비효율적인 수단이다. 거래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은 믿을 수 없을 정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대체 비트코인이 얼마나 많은 전기를 잡아먹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소속 연구기관인 케임브리지 센터 포 얼터너티브 파이낸스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 채굴에 소비되는 전력은 연환산 기준 147테라와트시입니다. 말레이시아 전체가 연간 소비하는 전력과 비슷한 규모로 전력 소비가 많은 국가를 일렬로 쭉 세웠을 때 비트코인은 26번째 순서에 들어갑니다. 또 147테라와트시는 미국 내 모든 가전제품을 1.5년 동안 작동시킬 수 있는 양이기도 할 정도로 비트코인 채굴에 어마어마한 전력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비트코인 채굴에 이런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작업 증명 방식의 암호화폐들은 새로운 블록 생성과 그에 대한 보상을 위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리플, 에이다 등 지분 증명 방식의 암호화폐는 합의 메커니즘 방식으로 엄청난 양의 전기를 소비하지 않고도 이중 지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업 증명이 컴퓨터의 연산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푼다면 지분 증명은 작업이 아닌 해당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에 비례해 블록에 기록할 권한이 더 많이 부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기 소모가 더 적은 거죠.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런 엄청난 전력이 왜 필요한지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술이 발전된다면 작업 증명 방식이든 지분 증명 방식이든 전력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트코인을 얻는 방법은 거래소에서 구입하는 방법,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방법, 새로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방법 등 대체로 3가지가 있습니다. 채굴은 블록체인으로 비트코인의 원장에 거래 기록을 추가하는 과정, 즉 비트코인 거래 내역을 기록한 블록을 생성하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얻는 건데요. 채굴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거래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있는 모든 참여자들이 이 원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막대한 전력이 이 과정에서 소비된다는 점에 있는 거죠.
채굴 과정 자체가 고난도 수학 문제를 푸는 일이기 때문에 막대한 규모의 컴퓨터 연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막대한 규모의 전력이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채굴하기 위해 그래픽카드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시장에서 그래픽카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그래픽카드와 전력을 쏟아부어서 풀어낸 수학 문제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얼척없게도 폐기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수학 문제가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는 재료로 쓰인다면 비트코인의 작업 방식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아쉽게도 폐기.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든 거지? 다음으로 비트코인의 국제정세적인 문제를 보겠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 전력의 3분의 1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의 75% 이상을 중국이 싹쓸이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가는 전력의 40%는 석탄 발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조하는 ESG 투자가 최근 추세로 부상한 가운데 테슬라의 일부 주주들도 테슬라가 친환경 에너지 기업을 표방하면서 비트코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분위기인데요. 테슬라는 전기차를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것보다 탄소 배출권을 얻어 판매하는 수익이 아직은 더 큰 기업입니다. 탄소 배출권은 정부가 배출가스를 줄인 기업에 제공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로 기준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적게 배출한 기업으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것은 친환경적인 일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을 얻을 수 있는데요. 전기차만 판매하는 테슬라는 이 탄소 배출권을 환경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다른 완성차 업체에 팔아 상당한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만약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계속 이용하게 된다면 친환경에 위배되는 비트코인으로 인해 탄소 배출권을 얻는 것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계속 가져간다는 것은 모험일 수 있는 일입니다. 때문에 비트코인을 테슬라 전기차 구입을 위한 결제 수단으로 중단하는 동시에 비트코인 채굴 혹은 거래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1% 이하를 사용하는 다른 암호화폐를 찾고 있다고 머스크는 언급했던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도지코인을 띄우기 위한 술수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한 뒤 갑자기 에이다가 급등하는 상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에이다는 카르다노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는 암호화폐죠. 카르다노의 창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찰스 호스킨스는 머스크의 트위터에 드디어 카르다노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라면서 나의 채굴장으로 오라고 답변을 달기도 했는데요. 찰스 호스킨스는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호스킨스는 일전에 카르다노 네트워크는 1년에 6기가와트시의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비트코인이 소비하는 에너지에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이는 비트코인이 소모하는 147테라와트시의 0.01%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자, 그럼 전력을 가장 적게 소비하는 암호화폐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대표적인 암호화폐로 그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가장 전력 소모를 많이 하는 암호화폐 1위는 단연 비트코인입니다. 2위는 이더리움이고요. 3위는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4위는 라이트코인입니다. 5위가 방금 이야기했던 에이다입니다. 6위는 도지코인이고요. 마지막으로 7위가 리플입니다. 가장 전력을 적게 소모하는 암호화폐는 리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머스크는 리플이 아닌 도지코인을 선택했을까요? 합리적인 의심으로 저는 도지코인의 지분을 머스크가 상당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배경이 없다면 리플을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 되겠죠. 그리고 왜 머스크는 충분한 자본력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새로운 코인을 만들지 않을까요? 도지코인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테슬라 코인 같은 걸 만들 수도 있을 텐데요. 어느 트위터 유저가 머스크에게 왜 새로운 코인을 만들지 않는가 라고 묻자 그는 도지코인이 성능 개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만 다른 것을 창조한다는 것은 매우 골치 아픈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2019년부터 도지코인 개발자들과 접촉, 개발 지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지코인 개발팀의 로스 니콜은 머스크가 도지코인 개발자들에게 접근,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며 2019년부터 머스크와 개발자들이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말했는데요. 니콜은 머스크는 더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하도록 개발자들을 독려했다며 상당한 자문과 유무형의 지원을 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니콜은 머스크의 자금 지원은 정중히 거절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렇게 머스크는 도지코인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시에 도지코인을 매집하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도지코인 가격이 엄청 낮았고 적은 금액으로도 큰 손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도지코인 공동개발자 잭슨 팔머는 지난 5월 13일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는 항상 자신에게만 관심 있는 사기꾼이라고 적었는데요. 그는 2015년 도지코인 개발을 그만뒀습니다. 머스크가 테슬라 전기차를 비트코인으로 결제 지원하는 등 일련의 행동은 결국 잘 짜여진 각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페이팔 창립자 중 한 명입니다. 페이팔은 지난해 9월 암호화폐를 결제 서비스에 활용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현재까지 이어지는 비트코인 랠리를 촉발시킨 기업 중 하나죠. 전에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암호화폐는 쓰임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쓰여질 수 있느냐가 암호화폐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 페이팔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면 머스크가 테슬라 전기차 판매에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쓰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비트코인 랠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다음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현재 머스크가 총에 맞아 죽을 것 같다는 우려 섞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는 지금 친환경 코인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지금의 코인 놀이를 멈출까요? 비트코인 결제 소동으로 머스크는 비트코인의 영웅에서 이제는 비트코인의 역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도대로 더 빠르고 수수료도 낮고 전기도 덜 먹는 친환경 코인의 시대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